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공부합시다. 오늘은 4학년 2학기 국어 2단원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요에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여러분이 직접 써보는 시간이에요. 국어교과서 74쪽부터 77쪽입니다. 자,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소방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영상을 다 본 뒤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볼 거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산불이 나는 걸 막진 못했지만 그래도 잘 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여기엔 전국에서 달려온 소방관들의 헌신이 큰 몫을 했습니다. 이 소방관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편지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그중 몇 통을 복사한 겁니다. 이 천진초등학교 3학년 장서희 양은 열심히 불을 꺼준 소방관 아저씨들 덕분에 우리 집이 타지 않았어요. 감사하고 사랑해요. 라고 적었습니다. 백민경 기자가 이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피해가 컸던 강원 고성 토성면 천진초 학생들이 쓴 편지에는 불에 대한 두려움, 고마움이 담겼습니다. 저는 그때 엄청 무서웠어요. 불이 다 없어지니 안 무서워졌죠. 소방관 아저씨 또 큰 산불이 나면 힘내세요. 화이팅! 왜 되고 싶어요? 멋있어서 사람들이 위험하면 구해주고 싶어요. 불을 끄시느라 힘드시죠? 그래도 힘내세요.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7일 인제소방서엔 빵과 커피가 가득 찬 상자가 전달됐습니다. 소방관들도 불길이 두렵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주유소 도착했을 때 손발이 벌벌 떨릴 정도로 무섭더라. 고성 산불 진압을 도왔던 한 대구 지역 소방관의 말입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든 사람들 중엔 어머니와 둘이 살던 집이 모두 타버린 새내기 소방관도 있었습니다. 인제 산불에 투입된 지난 4일 저녁, 김지연 소방사는 고성에 있는 집까지 불이 옮겨 붙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착잡한 마음이 있었지만 또 제가 국민의 또 안전을 또 지키는 게 제 본업이기 때문에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는 어머니 꿈을 이뤄준 소중한 집, 가재도구가 모두 타면서 입고 있던 옷 한 벌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버텨준 덕에 주민들 피해는 한결 줄어들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영상을 잘 보았나요? 어떤 내용의 영상이었나요? 산불이 크게 났는데 전국의 소방관들이 힘을 모아 불을 끌 수 있었지요. 이런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초등학생들이 편지를 썼는데요. 어떤 마음을 담은 편지였나요? 맞아요.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였어요. 그럼 근무 중에 집이 모두 타버린 소방관의 인터뷰에서는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었나요? 집이 타버려서 착잡한 마음이었지만 사람들을 지키는 게 먼저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생명을 구하려는 마음과 희생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소방관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할까요? 맞아요.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소방관들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는 글을 직접 써보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 74쪽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고 전하려는 마음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두 학생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요? 주황색 옷을 입은 친구가 네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려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 친구는 다른 친구에게 별명을 부르면서 놀렸던 적이 있었나 봐요.
친구를 별명을 부르면서 놀리면 안 되겠죠. 그럼 친구가 싫어하고 속상해하겠죠? 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미안한 마음이 들겠지요. 그래서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미안함을 표현하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나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다투거나 그들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그림을 볼게요. 이번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내가 우리 학년 달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들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친구 모두 환하게 웃고 있네요. 여자아이가 달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나 봐요. 친구가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나요? 그렇죠. 축하하는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축하해야 할 일이 있나요? 축하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음 그림은 병원이에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친구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아? 라고 묻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는 친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맞아요. 아파서 속상해하고 있는 친구가 무척 걱정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요?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위로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할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볼까요? 책상에서 글을 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편지를 쓰는 걸까요? 일기를 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생각풍선을 보면 친구와 함께 즐겁게 블록놀이를 했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친구와 함께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행복하면서도 또 그때가 그리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림에서 살펴본 것 말고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표현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 영상으로 본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소방관이나 또 환경위원과 같이 우리 동네와 사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몇 가지 그림을 보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번엔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에 대해 말해 보도록 할게요. 75쪽의 그림을 보면 친구들이 서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안경 쓴 친구는 나는 새 신발을 사주신 어머니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어요. 엄마가 새 신발을 사주시면 정말 고맙겠죠. 다음은 여학생이네요. 이 여학생은 친구를 놀린 적이 있는데 그때 바로 사과하지 못했어. 지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다음 노란 옷을 입은 남자친구는 얼마 전에 다쳐서 보건선생님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그때 참 고마웠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어.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편지로 쓰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일에 대해 마음을 전하고 싶나요?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언니,
오빠, 또 동생이 있는 친구들은 동생, 그리고 친구들, 또 선생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로 직접 표현하기 쑥스러워서 미처 표현하지 못했거나 전하기 어려웠던 마음을 편지로 써서 전하고 싶은 상대가 누구인지, 또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잠깐 영상을 멈추고 떠올려 보세요. 자,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았나요? 그럼 이번에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75쪽을 한번 보세요. 75쪽에 3번을 보면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함께 살펴볼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기 위한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나나요? 자, 그럼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요? 우선 누구에게 마음을 전할지 마음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전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지도 있어야겠지요. 다음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있었던 일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어떤 표현으로 나타내야 할지 적어 보아야 해요. 여기서 잠깐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적을 때는 단순하게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보다는 나의 마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해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예를 들면서 살펴볼게요. 마음을 전할 사람은 친구예요.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수업 시간에 준비물이 없어서 당황했었는데 친구가 준비물을 빌려주었던 일이 있었어요. 준비물이 없다는 걸 알고 놀라서 가슴이 막 두근거렸어요. 또 친구가 준비물을 빌려주어서 고마운 마음에 준비물을 빌려주어서 고마워 라는 표현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은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단순하게 고마워, 미안해 라는 말만 한다면 너무 내용이 짧아서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두근거렸어 보다는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렸어, 고마워 라는 말보다는 준비물을 빌려주어서 고마워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더 좋겠죠? 네, 여러분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데 필요한 내용을 정리할 때도 잊지 마세요. 4가지. 누가, 어떤 일로, 어떤 마음을, 어떤 표현으로. 선생님이 이번 단원을 여러분과 공부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일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많이 얘기해서 아마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제 영상을 잠깐 멈추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참고하면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데 필요한 내용을 교과서 75쪽 3번에 스스로 한번 적어보세요. 자,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데 필요한 내용을 모두 적어보았나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한차시 수업이 끝났어요. 영상을 멈추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영상을 이어서 보세요. 자, 이제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직접 글을 써볼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선생님이 다른 친구가 쓴 글을 보여주려고 해요. 이 글을 읽어보고 참고해서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먼저 다른 친구의 글을 읽어볼까요?
시우에게 시우야 안녕? 나 세아야. 어제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 체육 시간에 줄넘기를 가져오지 않아 당황하고 있었는데 네가 줄넘기를 빌려주어서 정말 고마웠어. 가방에 줄넘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렸어. 그때는 당황해서 말로 하지 못했지만 줄넘기를 빌려주어서 정말 고마워. 너의 친절한 마음 잊지 않을게. 오늘도 우리 즐겁게 학교 생활하자. 2020년 9월 9일 세아가. 여러분 무슨 내용의 편지였나요? 세아가 체육 시간에 준비물인 줄넘기를 실수로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황했었는데 시우가 줄넘기를 빌려주었죠. 그래서 시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내용의 편지였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창호 선생님의 편지를 함께 읽어보면서 편지글의 특징도 함께 알아보았었어요. 기억나나요? 한번 살펴볼게요. 편지글의 앞부분에는 이렇게 받는 사람과 그리고 받는 사람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묻는 인사말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보통 계절이나 날씨를 이야기하거나 받는 사람의 안부를 물으면서 편지글의 앞을 적으면 됩니다. 여기 이 세아가 쓴 편지에서는 받는 사람이 시우였지요. 그리고 이렇게 시우에게 인사하는 인사말도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편지의 가운데 부분에서는 편지를 쓰는 까닭과 그리고 읽는 사람과 함께 겪은 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는 세아는 왜 편지를 썼지요?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쵸? 그리고 체육 시간에 줄넘기를 가져오지 않아서 당하고 있었는데 줄넘기를 빌려주어서 정말 고마웠어. 이렇게 줄넘기를 빌려주었던 일을 적고 너무 고마웠다는 그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 주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마음을 나타낼 때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써야 한다고 했죠. 이렇게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렸어. 줄넘기를 빌려줘서 정말 고마워 같은 구체적인 표현을 담으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의 끝에는 읽는 사람에게 바라는 점이나 끝인사,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들어가야 했어요. 세아의 편지에서는 끝인사도 있고 또 보내는 사람도 이렇게 쓰여져 있지요. 자, 선생님이 보여준 글을 참고해서 여러분도 마음을 전하는 글을 직접 써보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 76쪽을 보면 편지지가 있어요. 75쪽에서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읽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전하는 글을 한번 직접 써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이 처음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글쓰기가 재미있어지고 실력도 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글을 완성하도록 하세요. 지금 영상을 멈추고 바로 적어보세요. 여러분 글을 다 썼지요? 친구들이 자신의 글을 발표도 하고 서로 쓴 글을 바꿔서 읽어보기도 하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글로 잘 표현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자, 교과서 77쪽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글로 잘 표현했는지 점검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 내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면서 이 순서대로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먼저 마음을 전하는 글의 내용을 자세히 썼나요? 자세히 쓴 친구들은 여기 파란 색깔 화살표 예로 넘어가면 되고,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아니오로 가야 돼요. 여기서는 전하려는 마음, 일어난 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썼는지 확인해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을 고쳐 씁니다. 다음으로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나요? 아니라면 이쪽으로 가야 되죠. 아니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또 놀란 마음 등을 드러내는 표현을 한번 찾아 써보세요.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쪽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읽는 사람의 마음을 잘 고려해서 썼나요? 그러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자신이 읽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하면서 글을 고쳐 써봅니다. 이 방법대로 여러분의 글을 다시 한번 읽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 써볼게요. 자, 이제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했는지 점검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신의 글을 한번 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이 쓴 글을 한번 고쳐보세요. 글을 고치고 난 후에는 다시 한번 자신이 쓴 글을 읽어보세요. 지금 영상을 멈추고 한번 고쳐 써보세요. 여러분 글을 다 고쳐 써보았나요? 그럼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데 필요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지 알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고 점검하는 방법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마음을 전하는 글의 내용을 자세히 썼는지 확인해야 했죠? 다음으로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다음으로 읽는 사람의 마음을 잘 고려해서 썼는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신이 쓴 글을 읽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 써봐야 해요. 고쳐 쓴 뒤에는 다시 또 한번 읽어보라고 했었죠. 자, 여러분 오늘 공부는 어땠나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마음을 담아 붙임 쪽지를 써볼 거예요. 오늘도 바르게 앉아 집중해서 공부한 여러분 모두를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